안녕하세요. 김창수 위스키입니다. 자, 오늘은 조니 워커 레드라이 피니쉬라는 위스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요거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국내에 수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알려진 위스키 그리고 시리즈는 아닙니다. 요 시리즈는 이제 블렌더스 배치라는 조니 워커의 한 실험적인 시리즈의 첫 번째 배치, 첫 번째 시리즈의 위스키입니다. 이 블렌더스 배치는 지금은 뭐 정말 많은 블렌더스 배치가 나와 있는데 이 조니 워커 위스키를 가지고 굉장히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스타일의 위스키를 출시해 오는 시리즈였습니다. 그 첫 번째로 바로 출시된 게 바로 이 조니 워커의 레드라이 피니쉬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위스키입니다. 이 위스키가 제가 뭐 위스키 마니아들이 극찬하고 심지어 디아지오의 실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가격 대비 이 스펙이 말도 안 됩니다. 말도 안 될 정도로 이 정도 가격에서 나올 수 없는 스펙을 갖고 나온 위스키입니다. 먼저 여기 밑에도 써 있지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게 컨셉 자체가 처음에 이제 조니 워커 레드급의 위스키를 이제 좀 실험적인 방식으로 만든 건데 그 정도 급의 가격으로 나왔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필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을 했고 마지막 한 6개월 정도를 퍼스필, 당연히 퍼스필이죠. 라이 캐스크, 라이 위스키 캐스크, 미국의 라이 위스키 캐스크에서 피니시 숙성을 한 위스키입니다. 이 퍼스트필이 뭐냐면은 이제 위스키는 대부분 가장 위스키의 맛에 가장 중요한 부분,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이 오크통입니다. 캐스크. 이 캐스크가 어떤 캐스크를 썼고 어떤 종류, 얼마나 재사용 횟수라든가 어떤 상태의 캐스크를 썼느냐에 따라서 사실 위스키의 맛이 가장 크게 나뉩니다.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관적으로 우리는 이제 숙성 연수, 숙성 기간을 통해서 위스키의 가치를 많이 평가를 하죠. 그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고 물론 또 고숙성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과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그 숙성 기간보다 고숙성보다 위스키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위스키의 품질과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좋은 캐스크의 사용입니다. 좋은 캐스크라 하면은 보통 뭐 가장 뭐 크게 중점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이 사용 횟수예요. 얼마나 이 캐스크를 오래 썼느냐, 많이 썼느냐, 아니면 적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 오크통에서 나오는 맛들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비싼 싱글 몰트 위스키들, 뭐 좋은 위스키들, 싱글 캐스크 위스키들 그런 거 보면은 대부분 퍼스트 필, 뭐 배럴, 뭐 퍼스트 필 쉐리, 뭐 이런 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선호도가 높습니다. 네. 이 왜냐하면 이제 캐스크에서 나오는 이 진한 뭐 단맛이라든가 나무의 맛 혹은 뭐 쉐리 캐스크나 유러피안 오크에서 오는 타닌 맛, 타닌감이나 뭐 과일 느낌 뭐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위스키에 강렬하게 배기 때문에 이런 퍼스필 캐스크들이 굉장히 매니아들 위스키 먹는 사람들한테 선호되는 게 사실입니다. 네. 이게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아무리 숙성을 20년, 30년 해도 정말 물 빠진 캐스크라고 하는 뭐 퍼스필이 아니라 뭐 3번, 4번, 5번 이렇게 많이 쓴 오래된 숙성이 오래 사용된 캐스크에 20년, 30년, 40년 숙성해도 우리가 알기에는 막 30년 숙성하면 굉장히 다른 위스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런 캐스크에서 숙성한 고숙성은 상대적으로 사실 숙성감이 많이 떨어집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적당한 숙성 연수 기간에 좋은 캐스크를 쓰는 위스키가 더 좋은 위스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무조건 숙성 기간이 긴 것보다. 근데 당연히 이런 퍼스필 캐스크 같이 사용 횟수가 적은 캐스크는 당연히 귀하고 비쌉니다.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좋은 위스키들, 특히 싱글 몰트 위스키들의
많이 사용이 되고요. 요새 같이 위스키가 좀 많이 팔리고 인기가 많은 요런 때에서는 퍼스트필 뭐에서 숙성된 싱글 몰트조차도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특히 오피셜로 나오는 시리즈 중에 이런 퍼스트필 캐스크를 사용한 싱글 몰트 위스키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. 대부분 옛날에는 좀 많았는데 대부분 다 단종되고 가격이 비싸지고 뭐 한정판으로 빠지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희소해졌죠. 근데 의례적으로 이런 거의 조니워커 레드급의 저가 위스키, 블렌디드 위스키의 퍼스트필로 떡칠한 위스키가 바로 이 조니워커 레드라이 피니쉬입니다. 네. 사실 숙성 기간은 뭐 이 조니워커 레드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. 뭐 10년 미만, 뭐 보통 6년 안팎, 뭐 6년, 8년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. 그 정도 숙성 기간일 텐데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시음을 하면서 좋은 캐스크를 썼을 때 이런 저숙성 블렌디드 위스키가 얼마나 맛이 다르고 맛이 좋아지는지를 한번 요 레드라이를 통해서 레드라이 피니쉬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. 이건 우리나라에서 특수성이 좀 있어요.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저가 위스키 시리즈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이런 저가로 살 수 있는 위스키가 정말 적습니다. 네. 한 3만 원 이하, 3만 원 정도 선에서 살 수 있는 위스키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. 저도 리뷰를 계속 하려고 여러 가지 뭐 마트도 가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서 계속 찾고 있는데 정말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 그나마 알만한 이런 조니워커 레드라든가 뭐 스카치 중에서는 뭐 발렌타인, 파이니스트 뭐 이런 거, 그리고 뭐 좀 넘어가면 아이리시 뭐 제임슨, 뭐 페이머스 그라우스 뭐 요 정도 정말 없어요. 살 수 있는 위스키가. 네. 한 4만 원 이상, 5만 원 정도로 가면은 그나마 살 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이 3만 원 선에서는 정말 마실 만한 위스키가 없습니다. 근데 이 레드라이 피니쉬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소매점에서는 조니워커 하우스에서 독점으로 판매를 했죠. 33,000원에 판매를 했고요. 그래서 이거를 맛본 이제 위스키 매니아들이 이거 한번 맛보면 박스로 샀습니다. 뭐 박스로 막 몇 박스씩 샀습니다. 이거를. 보통 이제 위스키,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많이 먹은 이제 매니아들은 사실 이런 저가 무슨 블렌디드 위스키 입에 잘 안 차요. 맛이 사실 정말 이 싱글 몰트 위스키의 강렬한 맛, 거기다 뭐 캐스크 센스의 캐스크도 다양하고 좋은 거 쓴 이런 싱글 몰트 위스키 먹다가 사실 요런 저렴한 레드 같이 뭐 요런 거 먹으면 사실 그렇게 성이 안 찹니다. 근데 이 조니워커 레드라이 피니쉬 같은 경우는 이 가격도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소위 통바를 제대로 받은 위스키입니다. 게다가 라이 위스키, 라이 캐스크 피니쉬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맛이 단순하지가 않아요. 은은하게 느껴지는 이 라이 위스키의 풍미가 더해져서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복합성을 좀 많이 주면서 뭐 먹는 재미나 퀄리티도 굉장히 올린 어떻게 보면 디아조의 굉장히 숨겨진 명작 위스키입니다. 네.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. 다른 나라에서는 뭐 3만 원 선에서 살 수 있는 위스키들이 정말 많습니다. 뭐 좋은 버번, 뭐 엔트리급 괜찮은 버번 위스키도 다른 나라에서 3만 원 선에서 좋은 걸로 사죠. 네. 그리고 뭐 싱글 몰트 위스키 같은 경우도 한 3만 원 선에서 3, 4만 원 선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. 다른 나라에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위스키 종류도 적고 당연히 세금도 높고 유통 환경도 안 좋다 보니까 참 위스키 종류가 정말 적은데 그 와중에 정말 가뭄의 단비같이 출시됐던 위스키가 바로 이 조니워커 레드라이 피니쉬 위스키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. 제가 이거
제가 여기 회사에 디아지오 회사에 있을 때 이게 출시가 됐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다고 제품 출시되기 전에 샘플로 먼저 맛을 봤습니다. 저는 이거 샘플로 부장님이 디아지오의 부장님이 이제 샘플로 이거를 한번 얘기도 안 해줬어요. 그냥 이거 한번 먹어봐 해가지고 줘가지고 회사에 있을 때 맛을 봤는데 처음에 봤을 때 그냥 향만 맡고 아 뭐야 이거 뭐 미국 라이 위스키네요? 라고 말을 했어요. 그 정도로 이 향에서 탑노트에서는 스카치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그 라이 위스키 특유의 약간 아세톤 화장품 섞인 약간 허브한 그런 풀 같은 느낌이 확 올라옵니다. 그래서 아 이거 뭐 먹지도 않고 당연히 이거 라이 위스키네요. 뭐 이거 왜 이렇게 맑아? 약간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근데 맛을 보면 이 질감 자체가 전혀 이 라이 위스키에서 낼 수 없는 질감입니다. 그런 특유의 거친 느낌이나 무겁고 좀 텁텁하고 좀 찌르는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. 이 바디에서 오는 맛이나 이런 부드러운 이런 점성 이런 거는 영락 없는 스카치 위스키예요. 그래서 요런 둘 다 퍼스트필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이 됐기 때문에 이 정말 좋은 오크통에서 오는 그 단맛 요런 게 전혀 이 저숙성 그레인 블렌디드 위스키가 갖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점을 다 가려주고 있어요. 사실 이런 뭐 말하면 이게 또 먹으면서 해볼까요?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저가 위스키의 한계가 뭐냐면은 일단 1번 높은 그레인 위스키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그레인 위스키 특유의 좀 연속식 증류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알코올 냄새와 저숙성에서 오는 그 거친 느낌 그런 숙성하지 않은 굉장히 좀 맛이 떨어지는 그런 알코올 느낌이 굉장히 세요. 게다가 숙성도 짧고 좋은 캐스크 이런 저가 위스키에 좋은 캐스크 안 쓰죠. 캐스크도 좋지 않다 보니까 숙성감도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숙성 이런 저가 위스키에는 이 맛이 단조로워요. 특유의 이 그레인 위스키의 단맛과 뭐 카라멜 색소 느낌 그리고 뭐 알코올 느낌 이런 게 준데 이 레드 라이 피니시는 일단 그 라이 위스키에서 오는 그 특유의 강한 향미 때문에 이런 뭔가 좀 싸구려 맛이 완전히 가려져요. 게다가 마셨을 때도 이 퍼스트필 아메리칸 오크에서 오는 그 굉장히 열대과일스러운 단맛, 바닐라, 바나나 이런 꿀 같은 이런 느낌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어서 뭐 저숙성 그레인이나 뭐 저숙성 위스키의 느낌이 위스키의 단점이 굉장히 많이 가려집니다. 그래서 굉장히 달콤하고 이거 그냥 쭉쭉 들어가요. 그냥 꿀물 같아요. 근데 이 계속 갖고 있는 라이 위스키의 풍미 굉장히 은은하게 나오는 라이 위스키의 풍미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 위스키 가볍고 먹기 쉽고 단 위스키가 아니라 굉장히 풍미를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블렌디드 위스키 그레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이 그레인 위스키가 뭐 스코틀랜드에서 대부분 밀인데 따져보면 미국 위스키에서 밀을 많이 사용하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밀 질감과 이 라이의 풍미의 질감도 교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굉장히 잘 만든 위스키가 탄생을 했습니다. 네. 요 시리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요 굉장히 실험적인 시리즈인데 옛날에 제가 데킬라 캐스크에 대한 얘기도 좀 했을 거예요. 사실 이 시리즈로 디아지오가 데킬라 캐스크 위스키를 출시를 하려고 했어요. 요거는 약간 디아지오의 특수성과도 관계가 있는데 디아지오가 굉장히 거대 주류 회사입니다. 글로벌 뭐 스피릿 회사 중에서 전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. 제가 저번 시간에 조니 워커 레드 얘기할 때도 이 조니 워커의 브랜드가 위스키 중에 판매 1위라고 했는데
이걸 양이 아닌 금액으로 따지면은 모든 스피릿 드링크 중에 1위입니다. 1위 브랜드가 바로 이 조니워커입니다. 가격으로 따지면 양이 아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기업, 글로벌 대기업의 조니워커인데,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피릿 드링크를 많이 갖고 있어요. 대표적으로 이 레드라이 피니쉬에 사용된 레드라이, 그러니까 라이 캐스크는 바로 블렛이죠. 블렛이 원래 자기네 술을 안 만들었어요. 그냥 여기저기다가 원액 사다가 그냥 지네 라벨 받고 팔았는데, 뭐 최근 들어서는 직접 블렛에서도 위스키를 증류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라이 캐스크나 버번 배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죠. 그래서 그 블렛의 라이 캐스크를 갖고 실험적으로 만든 게 바로 이 레드라이 피니쉬고요. 그리고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데킬라, 또 디아지오가 돈 훌리오라는 데킬라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돈 훌리오의 데킬라 숙성 캐스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위스키에 숙성할 생각을 했겠죠. 그래서 돈 훌리오의 캐스크를 가져가다 숙성을 해서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걸렸죠.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데킬라 캐스크도 인정받으면서 아마 곧 디아지오에서도 데킬라 캐스크를 활용한 위스키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요 블렌더스 배치 시리즈에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. 뭐 로스팅, 뭐 글렌모렌지 시그네처럼 로스팅 몰트로 만든 위스키도 있고, 뭐 와인 캐스크 피니쉬도 있고, 굉장히 다양한 실험적인 위스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배치 1 첫 번째로 출시된 이 레드라이만한 건 없었어요. 네. 요거는 아무래도 시리즈 첫 번째이기도 하고, 보통 시리즈 첫 번째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. 네, 그래야 다음 시리즈도 굉장히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요 정말 레드라이 이 피니쉬는 앞으로는 디아조에서 정말 볼 수 없을 가격의 스펙을 갖고 있는 위스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디아지오는 싱글 몰트에서도 퍼스트 필 뭐 이런 걸로 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이례적으로 이 조니워커 레드라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재능 낭비를 한 걸 수도 있어요. 굳이 블렌디드 위스키를 퍼스필 캐스크에 숙성을 한다고. 근데 이 디아조에서 실험적으로 해봤던 거기 때문에 제품으로 나올 수 있었고, 앞으로는 사실 만나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자, 오늘 그래서 디아조의 실수라고 불릴 만큼 정말 뛰어난 스펙과 말도 안 되는 캐스크를 사용한 저렴한 위스키, 가성비 정말 좋고 맛있는 위스키 레드라이 피니쉬를 얘기를 해봤습니다.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해요.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 살 수 있는 위스키가 많습니다. 다른 나라에는. 예,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정한다면 3만 원 초반 정도에 살 수 있는 위스키에서는 이거를 따라올 만한 위스키는 단언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그럼 조니워커 레드라이 피니쉬라는 위스키를 맛을 봤습니다. 네. 이 조니워커랑 레드랑 완전 맛이 달라요. 향이나 뭐 이런 것도 완전 다른 위스키라고 생각될 정도고요. 요거는 정말 음료수 먹듯이 그냥 쭉쭉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끝입니다. 끝내겠습니다. 김창수 위스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 제가 이걸 출시할 때 제가 담당해서 이걸 좀 샵에서 팔았었는데, 요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, 지금도 막 저한테 연락 와요. 이거 좀 제발 구할 수 없냐? 이거 좀 제발 없냐라고 연락이 지금도 올 정도로 굉장히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명작이었습니다. 끝입니다. 끝. 진짜 끝입니다.